안녕하세요. 쫄지마 영우쌤TV의 영우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나곡중학교면 꼭 한 해에 한 명 이상은 가는 곳인 가온고등학교입니다. 자, 가온고등학교 합격생인 우리 이하자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정이 먼저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가온고등학교, 이게 어느 학교 못지않게 아주 문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요즘 이제 학교 자체만으로는 좀 성적이 낮은 친구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기숙사생이 아니면은 낮은 네. 사람들도 많이 가고요. 네네.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학교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만 인기도가 좀 떨어진다? 그쪽 지역 학생들한테는 막 네. 지원은 좀 낮은 것 같은데 네. 기숙사생 사이에서는 되게 인기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편차가 좀 크겠네요. 네. 그쪽 지역에, 이게 안성이죠? 네. 안성 지역에 있는 애들, 좀 낮은 점수 애들도 좀 들어가더라, 이제는. 예. 좀 그렇게 이제, 가온고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인기도는 조금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기숙사생들에게는 매우 인기 있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아정이의 어떤 가온고를 왜 가게 됐고, 가온고에 합격한 그 비법 갖다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일 먼저, 제일 궁금한 게 아정이의 내신 점수거든요. 자, 점수 몇 점입니까? 자, 198.2. 우와, 198점이 매우 높은데요. 이야, 이게 항상 이게 내신 점수가 이게 높은 학생에게는 늘 묻는 질문입니다. 아니, 198점이면요, 솔직히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교 다 갈 수 있거든요. 그 유명한 특목고, 그 유명한 자사고, 그 유명한 비평준 일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고, 그죠? 일반고에 가서 용의 머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는 가온고를 갔단 말이에요. 자, 가온고는 안성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인데 다 버리고 가온고를 선택한 이유 뭡니까? 저는 공부를 조금 재밌게 할 수 있는 학교를 가고 싶어서 일반고는 활동이 많이 다양한 게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반고는 애초에 좀 배제를 했었고 네. 그리고 화세병 같은 애들이 많이 가는 학교는 좀 이과 쪽 활동이 많이 중요가 돼 있어서 저는 문과랑 좀 제 적성이랑 그런 게 맞는 학교 가려고 공부를 골랐습니다. 본인의 적성에 맞다 그러면 본인의 적성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는 완전 문과로 인문학 같은 것도 좋아하고 네. 글 쓰는 쪽을 좋아해서 가온고에 중점이 인문학 중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중점을 신청하려고 가온고에 갔습니다. 이게 이제 적성 자체가 완전히 문과 쪽에 적성을 두고 있네요. 영우쌤도 그렇습니다. 영우쌤도 적성이 완전히 문과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 개 학교를 동시에 얘기했는데 화성고, 세마고, 병점고. 병점고, 화세병이라고 하네요. 네네. 이렇게도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불러요. 예. 아니, 양서고도 있잖아요. 네. 화세병양. 이거 힘들어. 양서고는 예. 되게 높아서 제 점수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양서고가 이 비평준 학교의 탑인가요? 양서고랑 한민고가 되게 높아요. 한국민주사관고등학교? 그렇죠. 이게 셈은 민사고라 불러요. 네. 한민고, 지금 민사고하고 양서고는 정말, 완전 높아서. 그렇죠. 190, 9점 네네. 그런 거를 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양서고나 민사고는 빼고 제외시키고 화세병이니까 지금 재밌네. 네. 화성고등학교, 세마고등학교, 병천고등학교. 네. 요 학교들은 아무래도 좀 이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학이나 과학 쪽에. 그래서 나의 적성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일단 빠지네요. 네. 이게 화세병 빠지고 양서고 빠져버리면, 이제 남아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안뽑고가 안 들었는데요? 안법고는 네. 그 종교 학교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특정 종교랑 관련된 학교는 전부 다 배제를 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제를 딱딱 시키고 나니까 네. 남는 데는 이제 가온고네요. 그렇죠. 특히 가온고는
인문학 중점이기 때문에 정말 나랑 딱 맞다. 아, 요걸 딱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핵심이네요, 그죠? 네. 내가 잘하는 것이 뭐고 나의 적성이 뭔가 거기에 따라서 착착 고르다 보면 뺄 건 빼고 하면은 딱 여기가 나온다. 야, 이러면 우리 아정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교 고르는 것이 어렵지 않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동탄국제고를 준비를 하다가 아, 네. 선생님, 이제 하나 더 질문할게. 혹시 이 가온고 말고 혹시나 약간 이 학교도 괜찮은데 갈까 말까 고민했던 학교가 어디냐를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게 동탄국제고네요. 원래는 네. 1학년 때부터 제가 동탄국제고를 가고 싶어서 네. 생기부도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네. 3학년 때 조금 너무 안일했던 것인지 국어가 아. 3학년 2학기에 B가 떴어요. 아하. 좀 네. 다른 고민도 있었는데 네. 이것도 겹쳐가지고 그냥 가온고로 돌렸습니다. 동탄국제고는 국어가 B가 있으면 안 됩니까? 네. 동탄국제고는 국어랑 영어랑 사회랑 역사가 다 A여야 요즘에는 다 1차를 오. 합격할 수 있더라고요. 국어, 영어, 사회, 역사요? 네. 이렇게 4개를 보는 건가요? 네. 수학이 빠지네요. 네네. 이 네 과목만 A면이. 아, 국어, 영어, 사회, 역사. 이야, 동탄국제고, 그래서 국어에서 B가 뜨는 바람에, 꿈이 약간 좌절했네요. 결국 수학은 보지 않지만 결국 들어가서 수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저렇게 된 거, 잘 됐어. 이건 버려, 그냥. 네. 아쉽지만 버려. 이렇게 된 거네요. 이 점수면 가온고 그냥 높은 점수 아닙니까? 강호가 기숙사를 남자 40명, 여자 40명 총 80명을 뽑는데 네. 이게 남자는 보통 197 정도가 오, 넘어야 좀 안정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자도 이번에 198이 되게 아슬아슬했어요. 결국은 남학생 40명, 여학생 40명이 기숙사 들어가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정의 요원들이네요. 결국은 남학생 40명은 197 이상이다. 여학생 40명은 198 이상이다. 그 야, 정도로 봐요. 그래서 일단 시작이 198점 이상의 여학생과 197점 이상의 남학생 간의 경쟁률은 좀 치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뒤에 가서 물을 얘기지만은, 그러면 기숙사에 합격은 된 겁니까? 네, 저는 합격했습니다. 합격했고, 기숙사에서 이제 쟁쟁한 친구들과 함께, 자기가 원하는 꿈을 또 실현시켜 나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온고를 왜 선택하게 되었나? 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정이가 가온고 합격을 위해서 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공부했는가를 좀 자세히 들어볼 텐데, 그 B라는 걸 알게 된 날이 10월 말입니까? 11월입니까? 근데 점수는 제가 예전부터 계산을 했어가지고 네. 근데 이번에 끝까지 하고 나서 계산했던 게 그 0.1점 차이로 이번에 B가 뜬 거라 0.1점. 네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 문제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 0.1점 때문에 B가 됐을 때, 요것 때문에 동탄국제로 못 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약간 멘붕 오지 않습니까? 조금 많이 속상은 했었는데 예. 그래도 그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요거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이, 마음에 쓰라린 이 상처, 아픔, 국어쌤에 대한 미움, 학교에 대한 미움, 때려치울 거야. 다 싫잖아, 이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걸 극복해냈죠? 우선 막 위험 자체는 그렇게 크게 없었고요. 좀 속상했을 때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열심히 버텼어요. 떡볶이 먹으면서 버텼다. 야, 자주 가는 떡볶이집 있습니까? 저 신전 떡볶이도 좋아하고 엽기 떡볶이도 다 좋아해요. 네. 떡볶이, 매운 떡볶이입니까? 매운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착 푸는 거네요. 네. 혼자 먹나요? 이러면 하시는 거 없습니까? 혼자 먹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먹기도 하고 가끔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어내네요. 근데 10월 말에 동탄국제고를 포기하고 가온고를 가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까? 그때는 근데 음. 막 전국으로 계속 생각했다가 갑자기 안 돼버리니까 네. 그 내신 B 때문에. 네. 예. 막 방황도 하고 학교
학교도 이것저것 되게 찾아보면서 오, 그랬는데 뭐 어떻게 방황했습니까? 그 고등학교 관련된 카페나 네. 그런 곳에서 많이 막 글도 올리고 검색도 하면서 그래서 고등학교 어떤 글을 올렸죠? 막 제가 졸업 준비하다가 안 됐는데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 약간 이런 글도 올렸고요. 그거 어떤 사이트에 올려요? 네이버 카페에 아, 그 고등학교 관련된 곳이 많습니다. 아, 카페에다가 나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그건 방황이 아니잖아요. 공부 안 할 거야. 이게 방황이잖아요. 방황을 한 게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고등학교를 찾아 헤맸군요. 열심히 찾았습니다. 예, 아정이만의 방황은 고등학교를 찾아 헤매는 방황이었군요. 네네. 아, 그 방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네이버에 알아보니까 도움이 됐습니까? 네. 되게 카페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고 네. 혹시 카페에서 이제, 그러면 강원고를 한번 가봐라. 이런 얘기 나왔습니까? 강원고는 최근에 되게 알게 돼가지고 강원고를 그러면, 결정하게 되는 가장 큰 네. 계기는 네. 그 선배가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신 게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보면,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중3, 중1 때부터 어디를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잘 풀려서 그 길을 갔다. 그럼 그것도 하나의 스토리지만, 아등이처럼 가려고 했는데, 시련을 겪고 나서, 못 가고, 다른 데를 가게 되는데, 왜 가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스토리, 자기 인생만의 개인 스토리가 있잖아요. 역사. 거기에서 이제, 동탄국제 10월 말쯤에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네이버 안에서 방황하면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물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그러다가 학교에 가온고에 입학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예, 그 선배가, 학교에 와서는 가온고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군요. 이제 그 선배에게서 가온고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온고 선배가 온다, 어디 선배가 온다 얘기 들은 사람 가봐라 했을 때 가게 됐단 말이에요. 가온고 뭐 아무것도 몰랐으면 안 갈 수도 있는데 왜 가려는 마음이 생겼죠? 그때 말씀을 듣고 열심히 찾아서 검색을 하면서 학교 홈페이지도 많이 들어가보고 네이버 찾아보니까 네. 가온고가 있었는데 한번 학교 홈페이지 가보고 좀 알아봤네요, 그죠? 알아보고 나서 가온고 이런 곳이다. 좀 괜찮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냥 가온고가 있구나 정도였습니까? 아니 그때는 그래도 좀 호감은 되게 많이 오. 갔었는데 어. 또 제가 그 학교 설날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우와, 선배 갔다 왔네요. 근데 그것도 되게 완전 아슬아슬했던 게 마지막 설명이었어요. 그때 급하게 신청해가지고 학교를 네. 갔었는데 예.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은 정말 제가 원하던 거랑 잘 맞아가지고 네네. 그쪽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회가 혹시 마지막 설명회가 몇 월달 갔는지 기억납니까? 2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12월 초라면 설명회는 그렇다면 11월부터 시작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가온고에 관심 있는 친구는 일단 11월 달부터 홈페이지를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네. 따로 뭐 연락 오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설명회가 언제 있는가를 보면서 그 설명회를 꼭 가봐라. 그러면 나와 적성이 맞는가, 내가 원하는 곳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 네. 그 설명회에 가는 걸 추천하는 것이죠. 네. 뭐 가온고를 가기 위해서 막 줄 때부터 공부한 거 아니고 그죠? 그때는 가온고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죠? 네. 네. 영국쌤 TV를 자주 봤으면 대부분 알 텐데. 이렇게 보긴 했어요. 근데 네.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방법, 아정이만의 198점이라고 하는 이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문제는 없습니다. 네. 공부하는 이 방법,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가? 이게 좀 우리 공부를 좀 잘하려고 하는 친구들, 나는 공부 안 될까? 이런 친구에게 좀 공부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방법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우선 중학교 3년은 2년이죠. 2학년 때 시험을 보니까 네. 중학교 2년은 공부 습관을 잡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여러 방법으로 저만의 공부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저는 노트에다가
손으로 쓰면서 네. 사회독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전 과목을. 일단 노트를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졌다. 노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내용을 외울 때 아. 그 노트를 활용해서 다 외웠기 때문에 네. 딱히 문제를 엄청 많이 풀지도 않았는데 오. 그 노트 빈 거를 가져와서 그 내용을 교과서 내용을 전체 다 정리를 해서 연필로 한번 적고 펜으로 1차 하고 또 펜으로 2차 하고 마지막 지우개로 지우면서 총 사회독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다 외워지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공부의 정석은 문제를 많이 풀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아정이는 문제를 많이 다량으로 푼 것보다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 외우고 숙지하는 쪽으로 그 외우는 쪽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노트를 작성하면서 1차, 2차 또는 지우고 또 쓰고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가 된다. 그런 방법을 택했네요. 근데 또 네. 저는 무작정 외우는 거는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저는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만이 그게 공부지 달랑 외웠다고 해서 공부가 아니다. 그 외우면 뭐예요, 그죠? 분명히 외웠는데 시험 문제의 답은 외운 거에 있어. 근데 그 시험 문제가 그건 줄 몰라. 그 외우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해해야만이 연결 들어가서 풀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좀 뭐 국어나 영어나 사회나 역사나 그런 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수학이나 과학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수학, 과학도 다 이해를 하면서 너무 네. 이해하면서. 수학 같으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수학은 좀 많은 문제를 풀었습니까? 근데 제가 수학과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라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문과계통이라고 했죠. 네. 네,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그냥 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다 이해를 하면서 네. 이게 조금 천천히 해나갔던 자, 일단 공부하는 방법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죠? 일단 이해해라. 무조건 외우는 게 것만 능사는 아니다. 이해를 충분히 해야만 되는데 그 이해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쓰면서 외우면서 이해하는 방법을 택했고 다른 친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이해하는 방법을 선택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가온고를 준비하는 후배들 중에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용쌤이 아정인에게 물어보고 댓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중학교 겨울방학이잖아요. 이 겨울방학 좀 어떻게 지낼 예정입니까? 우선 좀 수학 예습을 나가야 될 것 같긴 하는데 수학 예습요? 근데 지금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예. 지금은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쌤 이거 좋아해요. 약간 자기에게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지금부터 가지고 꾸준히 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물론 그것도 좋은데 그동안 중3 동안 고생한 나에게 힐링의 시간을 좀 주는 것을 영웅쌤은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공부를 내려놓고 좀 책을 보면서 여가를 즐기네요. 알겠습니다. 좀 즐겼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좀 어디다가 좀 비중을 둘 예정입니까? 우선 영어랑 수학을 조금 중점으로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수에다가 좀 초점을 두겠다. 국어가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오른다 그랬는데 국어는 어떻게 할까요? 그건 열심히 지금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국어는 뭐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라서 늘 하는 거니까 이제 영수는 좀 내가 애정을 쏟지 않으면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가온고를 준비하는 많은 후배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자, 바쁜 와중에 우리 아정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것은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